식품 섹터도 저는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진격의 K푸드죠. 뭐 검은 반도체 불리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선 식품이나 꼭 냉장을 해야 되는 식품들은 아직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죠. 비땡땡 그 만두류를 좀 제외하고는 케이스가 없는데 앞으로 전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좀 그 F&B 프랜차이즈들이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남아 그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쪽 타겟을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식품 인더스트리의 그 K푸드 열풍은 저는 사실 그 K 컨텐츠 자체가 만들어낸 하위 시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K푸드에 열광을 했다기보다는 K 컨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나 한국의 식문화로 관심이 확장되게 되었고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국의 식문화가 우수하다. 또 한편으로 한국의 또 농산물의 퀄리티 역시 우수하다. 좀 이렇게 인식이 연결된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좀 산업화되는 측면에서 아직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고 그 산업화의 전 천병이 프랜차이즈와 같은 좀 시스템화된 형태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예, 그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또 F&B 프랜차이즈에 몇 곳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시. 중에 또 몇몇 브랜드가 네. 이번에 홍콩에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고 예, 또 베트남 등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좀 동남아 시장에서 뜨거운 그 K 이니셔티브 열풍을 좀 우리가 K 푸드나 K 농업이 좀 그대로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네. 이게 저는 이제 투자라든지 엑시트 뭐 그런 쪽도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PE들이 프랜차이즈를 인수해가지고 꽤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엑시트를 한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대표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제로요, 그 필리핀의 졸리비라고 하는 또 필리핀에서 가장 큰 F&B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기업이 최근에 한국의 컴포즈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예, 약 3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좀 규모화가 되면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제 PE들에서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주고 이제 인수해서 그런 사례들도 다시 많았고요. 예, 그렇죠? 매각하는 이렇게 되는데 좀 초기 단계부터 좀 좋은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그 브랜드들이 좀 규모화를 하게 돕는 이런 역할들이 좀 공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도 저는 좀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게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도 좀 이런 형태로 브랜딩을 하면서 가공식품류로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프랜차이즈적인 접근들이 좀 농업에 좀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네. 그게 강력하잖아요. 네. 어쩌면 이게 또 다음에 K 수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때가 되면 또 우리나라 농업이 또 같이 이렇게 태워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떠오르는 게 요즘에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관광객들이. 예. 근데 명동을 가기도 하지만은 서울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농촌으로도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농업 분야에도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6차 산업이다 뭐다 해서 많이 투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한국에 입국하는 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보면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나 명승지들이 최근에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외국인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 컨텐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그 각 지역마다 좀 유명한
뭐 식품이나 유명한 농산물들이 있고 이게 좀 더 브랜딩되고 그 지역에 가면 무조건 사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대전에 가면 성심당인데 대전과 빵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근데, 있으면 참. 예, 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신토부리 이런 말도 뭐 했었습니다만 신토부리의 그 다음 버전은 그 지역에 가면 꼭 먹어야 할 것, 그 지역에 가면 꼭 사와야 할 것, 뭐 이런 형태로 좀 컨텐츠화가 좀 연결된다면 뭐 농업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 있는 어떤 뭐 프랜차이즈형 네. 그러니까 식품 기업들이 나온다 하면은 제가 뭐 첨언 드리면은 소풍이 그런 지역 쪽 그 네. 흔히 얘기하는 로컬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그쪽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한 곳에서 F&B라든지 뭐 네. 농업 쪽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희 역시나 뭐 지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뭐 F&B와 관련된 공간이라든가 네, 혹은 좀 사라질 뻔한 공간을 다시 문화관광으로 맞습니다. 좀 재창조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접근들에는 투자를 꾸준히 해왔고요. 근데 이걸 좀 농업이나 기존에 있는 식품하고 연결시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참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 가면 꼭 디저트나 일본에서 파는 그 어떤 걸 사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공간 자체도 또 아기자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농촌도 좀 그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 그런 예, 생각 좀 들거든요. 예. 네, 결국 그 상품들이 지역의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농업에서 나오는 여러 생산물들을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뭐 1차, 2차를 넘어서 6, 7차까지 쭉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농업, 농촌에도 네. 할 게 굉장히 많고 네. 농업, 농촌에 계신 분들도 스타트업이라는 것 아니면 네.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사라는 것 이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예, 이게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투자사들이 요새 하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AI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게 바뀔 그렇지.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뀔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가장 마지막에 바뀔 게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류가 여러 가지를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들, 뭐 수면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AI에게 많이 맡겨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즐거움, 그리고 양보를 우리가- 못할 것이다. 예,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집착할 것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AI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자리나 혹은 그 AI가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농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오히려 타격을 입지 않는 네.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 네. 그런 판단은 정말. 어떤 농업은 규모화를 해가지고 이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 예. 필요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작게 또 특별하게 예. 지역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임팩트 투자사면 사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예. 것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진짜 저희가 할 일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여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농촌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분들, 농민분들, 농민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한번 잘 활용해서 농업이나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투자 그러면 야 그런 거 받지 마라 이런 소리도 가끔 하잖아요. 옛날 생각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는? 아, 예. 사실 이게 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보통 그 투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투자로 인해서 나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뭐 투자금을 받고 나서 뭐 투자사에서 뭐 굉장히 뭐 귀찮게 했다거나 혹은 뭐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여러 경험들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런 낭설들이 좀 퍼지기 마련인데요. 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뭐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결국 투자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무조건 필요하게 되거든요. 농업도 규모화가 되어야 그 규모화에서 나오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벤처 투자는 그 자본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자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뭐 저희 같은 뭐 벤처 캐피탈 혹은 모험 자본이 투자하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에 뭐 멘토링이라든가 컨설팅, 코칭,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의 투자를 받는 곳이 투자받기 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투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잘 자라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같이 뭐 잡초도 뽑고 필요하면 약도 치고 가뭄이 들면 물도 좀 더 대주고 뭐 이런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계의 한 일원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대표님 요즘 투자 혹한기라고 예. 저도 느끼는 반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등기 업무도 하는데 등기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투자를 받으면은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라는 걸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투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유상증자 등기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저희도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농업 분야 투자는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이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스타트업 열풍이 정말 대단했죠. 뭐 어딜 가도 뭐 유니콘, 뭐 기업 가치 기준으로 이제 1조 원을 넘는다는 그 전설의 유니콘이란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렸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그 열풍이 좀 사그라든 것이 현실이고요. 뭐 그러한 배경에는 사실 거시경제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미국발 이제 고금리라든가 혹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여러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 전쟁도 아직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뭐 준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몇 년이 또 굉장히 또 과열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나 뭐 이런 성장 과정 등을 보게 되면 좀 과열기가 있으면 또 조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좀 조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스타트업 열풍이 좀 사그라들었고 뭐 경기 침체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조정기일 거고 다시 뭐 저는 좀 바람이 불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고요. 몇 년간 농식품업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네. 여전히 농식품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난 몇 년간 투자한 것이 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좋은 성과가 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 농식품 투자에 뭐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전에 저희는 농업과 식품을 좀 떼서 봤었어요. 하고 농업도 여러 분야를 좀 구분해서 봤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흐름은 농업과 다른 섹터들이 좀 이종 간의 결합처럼 다 연결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 농업과 에너지 이러면 뭐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좀 새로운 형태로 진화가 될 것 같고, 네, 농업 소득 이런 부분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 햇빛연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여러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농가가 뭐 소득을 추가로 창출한다든가, 또 농업의 일자리 문제 혹은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제 농업의 좀 기계화, 전동화의 시기가 무르익었고, 뭐 최근에 이런 뭐 AI나 로보틱스의 발전 등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뭐 굉장히 좀 다른 영역들, 최근에 뭐 핫한 AI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들에 비해서는 뭐 매력도가 좀 낮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거나 지금 뛰어드는 기업들이 뭐 미래를 뭐 주도적으로 선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고민이 아예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의 투자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네, 청년들이 이제 농업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인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 네. 저는 청년 농업인들이 가능하면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거든요. 네. 이분들인데 좀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단 농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모험 등 이제 농업은 진짜 모험이에요. 예, 정말 네. 모험이잖아요. 네. 일단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일단 네. 굉장히 일단 첫 번째 음흠. 그 인상부터 굉장히 호감이고요. 네. 예, 그런데 결국 이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갖지 않고서는 저는 앞으로 농업인으로 생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측면에서 청년 농들은 아무래도 좀 젊음이라고 하는 그 열정과 패기로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자본,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시야를 열어놓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플랫폼으로서 청년 농들이 좀 자리매김이 되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고령화의 돌파구는 결국 청년 농들의 증가일 수밖에 없고, 이 청년 농들이 저는 이제 마을마다 뭐 새로운 신기술과 혹은 이제 영농의 뭐 기계화, 뭐 자동화, 그리고 규모화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천병이 될 수 있도록 뭐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뭐 영농인들 뭐 스스로, 그리고 정부 역시나 좀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그 새로운 정책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게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농지를 뭐 청년 농들이나 뭐 해당 지역에서 뭐 10여 년 이상 농사를 짓겠다라고 약속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무상 내지는 오히려 영농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까지 토지를 안겨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농민이 아니고서는 토지 보유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청년들에 한해서는 실험적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흔히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샌드박스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현행법과 충돌하지만 일정 부분 내에서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주는 접근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좀 전 농업 쪽에서도 좀 이루어져서 일단 청년 농들이 토지 문제는 최소한 고민하지 않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판매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지역별로 농업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옛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무역상사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 무역상사가 브랜딩과 판매를 좀 총괄하도록 하고, 그 무역상사의 주인들이 뭐 현지에 있는 농업인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좀 청년농들이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도 좀 혁신적인 시도들이 지역에서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접근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계에서도 지금까지 브랜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단위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규모화도 잘 안 됐고 네. 이게 뭐 유통이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규모가 작아가지고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싶더라고요. 아마 혁신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롭게 들어가는 젊은 청년이든지 아니면 네. 정책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롭게 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제가 또 법률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헌법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지법은 참 이게 화두인 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네. 농업이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예.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농업은 미래의 어떤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농업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대표님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농촌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농사를 아무나 하던 시절은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VC 업계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좀. 저는 일단 말씀 뭐 해주신 것처럼 농민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농업 엔지니어 내지는 영농 엔지니어라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과거처럼 그냥 뭐 묵묵하게 뭐 땅에 발을 붙이고 뭐 하늘을 벗삼아 이런 낭만적인 어떤 그런 농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농업이 가장 뭐 기술 도입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이고 뭐 앞으로 뭐 농업의 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뭐 전기화, 전동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 적응 같은 것도 있죠. 예, 기후 적응 그리고 뭐 에너지 생산을 하는 필드로서의 뭐 농업 그리고 실제 브랜딩이 굉장히 뭐 잘 돼서 식품 등 여러 가능성으로서의 그 발전 등을 잘 설득하는 비전 제시가 일단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비전 제시들이 앞으로 청년 세대에게 소구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참 농업이라는 게 어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혁신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정부, 농민뿐만 아니고 사실 외부 자본도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농민들은 사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언젠가는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그렇죠.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라고 네. 그런 전후방 산업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게 활발하게 져야 농업도 같이 성장하면서 글로벌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해결될 수 있을 거고 기후 적응도 가능해질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 어떤 스타트업 초기 네. 단계 기업을 키우는데 소풍 같은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대해서 농업 네. 분야, 식품 분야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예. 제가 정말 빈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야말로 국가는 물론이고 이 전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고 가장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자 또 앞으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이 침투해서 모습이 가장 많이 바뀔 섹터이자 지역이자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같이 네.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방송이라는 게. 쉽게 보고 왔다가 네. 항상 남 박사님하고 저하고 농업 얘기 많이 했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풍 한상혁 대표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한 곳 중에서 작은 성공 사례가 한두 개 나오고 그게 큰 성공 사례가 되면은 앞으로 이 생태계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어떤 농업 분야의 스타 플레이어가 한두 개 맞습니다. 정도만 나오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농업도 순식간에 바뀌어갈 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도 역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저희가 투자한 곳 중에서 그렇죠. 나와야 된다. 몇년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어떤 지역의 로컬 기업이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청년 농부든지 아니면 새롭게 유통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든지 이런 쪽에서 농업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조단위의 어떤 플레이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짧지만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아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최 변호사님 그리고 소풍의 한상혁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